자, 시작합시다. 일단 스타트는 끊겼고요. 녹화가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르겠고. 자, 어저께 이어서 지금 발전기 살린다고 갑자기 드롭을 해달라 해가지고 과목을 드롭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건 내가 전에 두 개 다 올려놓은 겁니다. 우선 드롭을 들어가기 전에 가버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올린 자료, 가바나 조속기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거 자료를 쭉 설명을 했을 겁니다. 가바나 특성, 그죠? 로드가 올라가면은 스피드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 로드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스피드 컨트롤 해주는 게 가바나의 역할이다 해가지고 가바나 작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건 여기 쭉 그 전에 올려놓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가바나에는 기계식 가바나와 전자식 가바나가 있고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광의의 가바나와 협의의 가바나라고도 합니다. 광의의 가바나는 스피드, RPM이 흔들리는 폭을 좀 넓게 잡아주는 거고요. 10% 이상 20%까지도 봐줍니다. 우리 조그마한 소형 터빈 같은 경우에는 오버스피드 트립 세트하고 노멀 스피드하고 차이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크면 광의의 가바나, 트립과 노멀 RPM이 차이가 얼마 난다. 협의의 가바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광의의 가바나는 보통 기계적 가바나입니다. 기계적 가바나고 협의의 가바나는 전자식 가바나다. 이 가바나를 이해를 해야만 드롭이 나와요. 가바나를 이해 못하면은 드롭이 안 나옵니다. 이걸 시간 될 때 한번 쭉 가바나부터 보세요. 드롭을 이해를 하고 싶으면은. 그래가지고 이 가바나 설명에다가 약간 드롭이라는 걸 살짝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로드 변동에 따라 가지고 스피드 RPM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을 드롭이라고 한다. 그 우리가 운전원들이 자꾸 드롭을 내가 질문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드롭이라는 걸 무슨 컨트롤 시스템, 메커니즘이나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겁니다. 드롭은 어떤 메커니즘이나 계산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현상입니다. 현상. 그 가바나 우드워드사에서 나온 가바나를 보면은 차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힘에 붙이니까 RPM이 떨어지고 이런 설명이 쭉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어차피 내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나름 쉽게 우리 운전원들이 이해하게 드롭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그 터빈이나 모터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 요건 호스파워죠. 1마력은 곧 0.74kW가 아무튼 1마력은 킬로와트로도 변환이 가능하고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호스파워를 예를 들자면은 말 한 마리가 빈수레를 끌고 갈 때는 시속 10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기에 터빈으로 따지면은 뒤에 부하가 안 걸렸을 때 우리가 무부하 운전이라고 하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네레이터를 로드를 안 걸고 그 한전하고 브레이크가 연결 안 돼 있고 어디에 부하가 없이 그냥 아무 힘을 안 받고 돌아가는 게 무부하 운전이죠. 빈수레를 말 한 마리가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는 말이. 근데 거기에 짐이, 그죠? 이걸 이제 모터나 이제 제네레이터로 따지면은 부하죠. 그 빈마차에 짐이 갑자기 10kg짜리가 떡 올라가요. 그 말이 시속 10km로 달릴 수 있는데 뒤에 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시속 9km밖에 못 달립니다. 이게 드롭이에요. 그 RPM이 떨어지죠. 그 말의 속도와 RPM으로 따지자면은 속도가 떨어진 거하고 RPM이 떨어지는 거하고 거기다가 또 한
30km를 얹으니까 시속 9km로 달릴 수 있는 말이 갑자기 7km 정도밖에 못 뛴다. 이게 또 떨어졌죠. 이게 두릅입니다. 그 말이 100% 힘을 내 가지고 시속 10km로 힘을 팍 붙이고 뒤에 짐이 50kg가 실렸다 그러는데 시속 5km 정도밖에 못 달리는데 짐이 없다 하면 10km를 달릴 수가 있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큰 힘이 날아와 가지고 짐을 갑자기 쳐내버리고 빈수레가 되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버슈팅이라 하죠. 갑자기 10km의 힘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예 5km에 10km의 그 힘으로 5km밖에 못 달리고 있는데 짐을 싣고 짐이 갑자기 싹 사라졌기 때문에 갑자기 빈수레가 되죠. 그러면 이게 말이 자빠지겠죠. 오버슈팅 걸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터빈도 오버스피드 트립이 가끔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트립 테스트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요 속도 변화, 그러니까 말이 빈수레로 10km로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캐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피드 레퍼런스가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 그죠? 그 다음에 부하가 걸릴수록 최대 힘에서 RPM이 떨어진다. 요게 두릅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 가번의 현상이에요. 돌아가는 힘을 부하가 걸리면은 천천히 돌게 만들어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그 속도가 떨어지죠. 요게 부하에 따른 두릅입니다. 두릅.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운전원들이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두릅을 컨트롤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컨트롤 개념 현상이에요. 작은 터빈부터 그 작은 가버너부터 대형 가버너까지 두릅은 다 발생합니다. 터빈 회전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릅을 무슨 계산식 이해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해가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계산식이라는 건 우리가 두릅을 응용하는 겁니다. 운전 기술적으로. 그 두릅을 이용해 가지고 펌프의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그 뒤에 펌프가 아니고 발전기가 달려 있다. 그러면은 출력, 전기 생산량을 더 늘린다든지 활용을 할 때 드립 계산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계산하고 컨트롤이 약간 들어가는데 두릅이라는 말 자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걸 무슨 어떤 복잡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가번을 쭉 보시면 이제 요 피드백 암이라고 있죠. 요게 두릅입니다. 두릅바. 우리가 컨트롤 발브로 나중에 DCS 들어가 가지고 컨트롤 발브를 배우게 되면 피드백 레버라고 있어요. DCS에서 온 시그널과 현장의 포지션이 맞는지 요걸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는 걸 피드백 레버라고 그래요. 그 기능하고 요 피드백 암이라고 돼 있죠. 요게 두릅 레버입니다. 요거랑 똑같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그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선 가버너를 이해를 해야만 두릅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두릅이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부터 들어가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두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계식 가버너 종류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플라이볼을 했었고 웨이트 밸런스, 프라이웨이트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힘이 어떻게 돼가지고 왔는데 두릅에 의해 가지고 항상 요 프라이웨이트는 제자리에 있어야만 자기 스피드가 유지가 되죠. 1800rpm은 1800, 3600이면 3600. 어느 부하가 걸리더라도 자기 위치로 와주게 만드는 피드백 역할을 하는 게 두릅 레버의 역할이고 전자식 가번으로 가면은 그걸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앰플리파이어에 보내가 그죠? 서버 모터를 동작시켜 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찾아주는 컨트롤 발브로 따지면은 피드백 레버 IP 컨버터에서 컨트롤 발브는 IP 컨버터에서 나오는 공기 시그널을 DCS하고 나온 출력하고 똑같이 맞춰 수정 조정해 주고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피드백 레버하고 컨트롤 발브 쪽으로 가면은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복잡한 계산식이나 뭐 어떤 기술적인 면을 요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릅이란 자체는. 그 다음에 두릅을 단지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펌프 같으면은 출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로드를 펌프 아웃들을 뭐 맥스로 냈다가 줄였다가 하는데 이용을 하거나, 발전기 쪽에 적응을 하면은 발전 출력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거나 헤르츠를 조절하는 거죠. 그럴 때만 계산식을 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 말 비유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요 두릅이라는 건 많이 씁니다. 자동차에도. 자동차 실제 우리 악셀레이터 부분에 회전을 조절하는 것도 두릅 컨트롤을 적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래가 가버너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 무슨 가버너 어떤 식 그죠. 요건 이제 현장에 있는 가버너고, 그 다음에 두릅이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너울 현상이라 하죠. 스윙 진폭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트립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있죠. 두릅 레버입니다. 이게 두릅 레버. 두릅 레버가 없는 가버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이 그냥 플라이 웨이트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열고 닫고만 할 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항상 그죠. 플라이 웨이트는 두릅바를 적용하면은 항상 자기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 요 자기 자리를 위치한다는 건 가버너 오프닝을 맞춰준다. 맞춰가지고 로드가 많이 걸리면은 스팀을 많이 보내주면서도 플라이 웨이트는 항상 자기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기서 발생하는 게 두릅. 두릅을 이제 쭉 보면은 전자식 우리가 주로 두릅 할 때는 현장에 작은 가버너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특히 발전기 쪽에서 두릅 얘기를 많이 하고, 아까 위에 있는 그 가버너 우드워드사 가버너에 유지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또 현장에 가면 스위치가 4개가 붙어있죠. 돌릴 수 있는 거.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게. 거기 보면은 이제 두릅 모드가 있어요. 두릅 모드로 할 수도 있고, 아이소크로너스 항속 모드. 항속 모드는 두릅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부하가 우위됐든지 간에 올라가기나 내려가기나 떨어지기나 말기나 간에 그건 개무시하고 나는 항상 항속 정해진 속도만 계속 돌겠다는 뜻입니다. 1800rpm 세팅을 해놓으면은 뒤에서 펌프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가버는 항상 1800만 유지합니다. 3600rpm짜리 터빈이면 3600만 아이소크로너스는. 이따가 저 두릅 살짝 들어가가지고 내가 모드 같은 건 얘기를 할게요. 우드워드 505 요 기존 전자식 가버너까지 내가 자료를 구해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요걸 그러니까 쭉 보고 두릅이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봐야 돼요. 가버너를 이해를 해야만 이 두릅이라는 게 어떤 계산식에 이해한 게 아니고 현상을 우리가 이용하는 걸 그냥 두릅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걸 쭉 한 번씩 보세요. 그냥 내가 이걸 아마 12월 달에 보냈지 싶은데 질문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아이소크로너스 그죠? 항속 모드 두릅 특성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쪽에 발전기, 특히 우리 발전기는 스피드 두릅 컨트롤과 로드 컨트롤, 요 5자리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이제 로드 컨트롤을 하나 집어넣어 놨어요. 우드워드에다가. 이걸 쭉 보면은 가번에 대한 이해를 일단은 이 두릅에 대한 도식하고 쭉 해놨으니까 요거는 요 동영상 찍는 게 어저께도 거좀 1시간 했죠. 그럼 이상한 소리 하다 보니까 1시간 돼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에 대한 방법만 가르쳐 줄게요. 자료는 내가 다 공유를 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미. 보시고 프리퀀시 요건 50Hz짜리를 예를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룹 컨트롤 특성 비교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요 도표하고 쭉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면은 내가 그때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대답을 해줄지는 제가 얘기를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걸 한번 쭉 보세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메카니컬하고 일렉트릭 가버너의 그 기계식 가버너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자식 가버너에는 어떤 부분이다. 뭐 이런 걸 서로 대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링케이지 관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룹 계산식을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제가 보내줬죠. 이것도 다 이미 여기 밑에 보면은 날짜까지 나옵니다. 언제 보냈느냐? 2021년 12월 27일 날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다 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MPU 하고 드룹이랑 MPU는 어차피 스피드를 감지해 가지고 드룹 컨트롤러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MPU부터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건 쭉 보시면은 이제 MPU 픽업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보고 요건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하는데 쭉 보시면은 뭐 펄스 기아 타입이고 뭐 이런 설명이고 자력의 이해가 어떻게 전달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저기 붙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릅 부분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건, 가버너, 뭐, 픽업 종류라든지 이건 한 종류만 해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 발전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바꿀 수도 있고, 혹시나 뭐, 보일러 1300파운드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발전기가 한 대 더 증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가버너 종류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우리 동력 2팀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가 요 타입은 우리 동력 2팀 타입이다라고 그 부가 설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자, 그럼 이제 두릅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두릅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힘이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짐이 실릴수록 속도가 떨어진다. 그럼 터빈은 RPM이 떨어진다. 그죠? 반대로 시속 5km의 힘으로만 일정하게 말을 몰고 가게 되면은 그죠? 요게 헤르츠입니다. 회전수 1800rpm면 계속 돌릴 수 있는 힘은 10km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장거리를 가야 되다 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몰면 지치겠다. 너는 시속 5km만 가. 해가지고 짐을 10km만 싣고 5km 속도로 갑니다. 그죠? 그러다 중간에 소포가 하나 도착해요. 하나 부탁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짐을 하나 더 얹어요. 그죠? 10km 그러면 합이 20km가 되죠. 그럼 우리 발전기 출력을 예를 들어가 1000kW에서 2000kW로 올립니다. 그럼 말이 5km로 달리던 때보다 약간 힘을 더 줘야 되겠죠. 뭐 발에다가 근육에다가 힘을 더 줍니다. 요게 곧 스팀을 더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 시속 똑같이 가요. 시속 5km로. 그죠? 짐은 20km 실려 있어도 힘을 약간 더 줘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힘을 조절하는 건 말의 이제 자율신경이겠죠. 20km가 실렸는데 5km로 달려야 되니까 힘을 좀 더 써야 되겠구나 하고 힘을 좀 더 줍니다. 요 조절해 주는 게 우리 가버너입니다. 두루. 그죠? 10km 부하량만큼 인네트가 오픈이 되겠죠. 스팀 터빈 같은 경우에는 말은 아무래도 다리에다 힘을 더 주고 시속 5km로 맞춰 나가고. 그래가 이 두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간단해요. 근데 이걸 자꾸 두릅 그러니까 뭐 어떤 굉장히 복잡한 걸로 이해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명을 좀
그 기본이 다 돼 있다고 보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조금 붙이더라고. 그 다음에 이 자료, 우리 회사 자료나 모든 자료 나와 있는 자료는 보면은 두릅이라는 걸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치기부터 들어갑니다. 공부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번호부터 안 보고 두릅부터 봅니다. 이해 안 됩니다. 왜? 두릅을 컨트롤로 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두릅은 초기에 접근할 때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현상으로 보세요. 짐이 실릴수록 말이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만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 요건 이제 쭉 두릅 컨트롤 써놨는데 가번을 참조하라고 내가 틀림없이 돼 있어요. 그죠? 그 가번을 이해를 해야만 이 두릅을 이해가 됩니다. 해결 방식도 다 돼 있고, 단 두릅 적용이 될 때는 여기 있죠. 한전과 병렬 운전이 되고 있어야만 두릅 적용이 됩니다. 한전하고 버스타이가 딱 떨어졌다. 두릅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전이 없다고 보고 우리 쪽에 큰 발전기가 2대가 있어요. 발전기가. 근데 한 개는 용량이 10메가와트짜리고 한 개는 5메가와트다. 그러면은 10메가와트가 무한모선 발전기가 되고 5메가와트는 두릅 적용을 해가지고 10메가와트에다가 병렬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 작은 게 돌려가지고 속도를 못 올립니다. 큰 것 조금만 변동을 줘도 예를 들어가 한전 주파수가 무한모선이죠. 한전 주파수가 조금만 변해도 우리 RPM 바로바로 변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올려도 한전 주파수 무한모선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빨리 올릴 수가 없어요. 작기 때문에. 작은 걸로 큰 걸로는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무한모선이 존재를 할 때 두릅은 적용이 된다. 왜? 속도를 킬로와트로 변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이 짐을 더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10km로 달릴 수 있는 힘, 맥스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스피드 레퍼런스의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두릅 적용한 거. 우리 7%인가 하면은 뭐 얼마 나오죠? 스피드 레퍼런스가 계산해 보면 나오죠. 그 맥스 힘에 짐을 찾고 1800rpm에서 찾고 짐을 실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드 레퍼런스하고 노멀 RPM 60Hz 1800rpm하고 간극이 줄어들수록 두릅 폭이 줄어듭니다. 그럼 킬로와트도 당연히 따라서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은 발브를 점점 더 잠궈드리겠죠. 힘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힘을 더 줄이겠죠. 들어가는 에너지량을. 그래가지고 두릅을 응용을 하는 겁니다. 두릅을 컨트롤 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응용을 한다. 응용을 해가지고 스피드를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릅 자체로는 컨트롤이라기보다는 현상이고 현상을 이용하는 게 두릅 컨트롤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발전기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주파수 때문에 전력량이 100%고 어쩌고 저쩌고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기 바랍니다. 두릅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그죠? 그 풀로드 레이트 아까 내가 스피드 레퍼런스 그죠? 풀로 치고 그 다음에 노노드 그러니까 빈술에 끌고 가던 말의 힘 그죠? 말의 힘과 풀로드 레이트 스피드 요게 이제 또 스피드 레퍼런스죠. 그 빼고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은 이제 두릅이 몇 프로짜리 가버너다라고 나오죠. 요 뒤에 넘어가면 내가 그래프를 내 머릿속으로 하나 그려진 게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스타이가 요건 이제 뭐 두릅과는 별개된 얘기지만은 버스타이가 트립이 되면 우리가 단독 운전이 됩니다. 단독 운전일 때는 킬로와트는 허상입니다. 허상. 킬로와트는 뭐 몇 킬로와트를 발전하고 뭐 이건 허상입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뭐를 믿어야 되느냐? 사이클 주파수 60Hz입니다.
아마 작업 표준에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한전과 버스타이가 트립이 되면은 1800rpm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킬로와트를 맞춰준다? 이건 아니에요. 한전하고 타이가 되는 순간 전력량은 허상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건 사이클 60Hz에 계속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860Hz를 우리가 맞춰주고 있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모터를 한 대 500kW짜리 뭐 보일러 피도로 뿜뿌가 한 대 뱅 돌았다 그러면 부하가 걸리죠. 부하가. 그러면은 1800rpm만큼 달리던 말이 짐이 하나 더 실리니까 500kW짜리가 속도가 떨어지죠. 그 예를 들어 뭐 1700 뭐 한 9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피드 레퍼런스를 만져 가지고 올려야 되죠. 1800rpm으로. 그 1800rpm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 올려줘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한전과 버스타이가 트립이 될 때는 주파수 사이클에 유념한다. 그때는 두릅 공식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주파수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릅 적용을 할 때는 한전하고 물려 있을 때, 그걸 이제 계산식 저 뒤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보면 이제 뭐 요거 두릅이 없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트립된다. 아까 말에 짐을 떨고 왔을 때는 자빠진다 했죠. 트립됩니다. 오버슈팅이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두릅 레버의 작동 방식입니다. 요건 기계적인 가번호입니다. 기계적인 가번호의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밀어 올리고 플라이웨이트를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죠? 실제로는 발브가 열려가지고 스팀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게 조절을 합니다, 이게. 근데 스팀이 더 들어가야 되면 스팀이 올라와가지고 아무래도 요 가번호가 올라가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수그러들겠죠. 스프링 힘에 의해가. 그래가지고 요걸 다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유압을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릅 레버가 올라가가지고 이걸 수평을 맞춰주겠죠. 그 두릅 레버는 항상 요 기계식으로 따지면 플라이웨이트를 제자리,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트가 제자리는 스피드 세팅 1800rpm, 3600rpm 세팅 노멀 운전에다가 항상 맞추게 있게 플라이웨이트를 고정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릅 레버가. 두릅 레버가 어떤 요거 뭐 어떻게 뭐 A 뭐 인터그랄 써가지고 뭐 루트도 씌우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작동으로 플라이웨이트가 1800rpm에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스프링 힘에 의해 가지고 안으로 몰려든 걸 다시 속도는 그대로 두고 플라이웨이트만 제자리에 갖다 주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두릅을. 그래가지고 이걸 쭉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건 이제 전자식 가번을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두릅을 빼고 두릅 RPM만큼을 빼고 넣고 하는 역할, 이제 전자식 가번입니다. 근데 기계식으로 이해를 하고 전자식을 보면은 아까 저 가번어에서 설명을 했죠. 기계식 가번어와 이 전자식 가번어의 각 부품의 이꼴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대입을 다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전자식 가번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건 내가 설명을 어떻게 쉽게 하나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입니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나름 설명을 하기는 편하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내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걸 그래프를 한 6, 7개 그려 가지고 그 중에 내가 내 설명이 가장 쉽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이걸 그려놓은 겁니다. 자, 노노노 때 우리가 발전기를 스타트업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그 노멀 RPM입니다. 1800rpm까지 왔어요. 무부하 운전이죠. 무부하 운전.
무브와 운전인데 우리가 이제 스피드 모드입니다. 우리 그 발전기에는 모드가 많아요. 백프레셔 컨트롤, IPR, 그 다음에 킬로와트 모드, 뭐 스피드 컨트롤, 그다음 거기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스피드 모드, 스피드 레퍼런스로 조절을 하고, 그 발전기 살릴 때 내가 강조를 했지만 발브 램프 컨트롤은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밑에 써놨어요. 여기 로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여기 셀렉터 리미트 기능이지 그건 컨트롤 아닙니다. 그 발브 램프 값은 가버너가 100% 와이드 오픈 안 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너는 90% 이상 열리지 마라. 우리 지금 발전기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100% 가면 잘못하면 스태킹 현상이 일어납니다. 발브 램프 100%안 두죠. 발전기 운전 해봤지요? 성필이 해봤나? 그러면은 보통 98%나 이렇게 두죠. 100% 가버리면은 물론 가버너 터빈 현장 가서 내가 요 뜯어놓을 때 보라 했죠. 그 발브 4개가 뭐 순서대로 열립니다. 1, 2, 3, 4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팀량을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발브 램프 값을 100%에다가 두면은 잘못하면은 그 발브가 스태킹이 일어납니다. 탁 끼어가지고 내리는데 안 내려와. 그죠? 노드 조절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브 램프 값으로 가지고 100% 가면 스태킹이 일어나니까 발전기도 좀 노후화됐고 98%로 세팅을 해 놓으면 100%까지 안 가겠죠. 98%에서는 이하에서는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두는 거지 그걸로 컨트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그 이제 발전기 노드 내려가면 발브 램프 값 내리죠. 그죠? 스피드 레퍼런스는 놔놓고 100%에다가 우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100%는 풀로드 때 그러니까 스피드 레퍼런스로 100%입니다. 거기에다가 놔놓고 이제 발브 램프로 줄여 나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한값이죠. 로 값을 받으라고 더 열리지 말라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 그게 컨트롤은 아닙니다. 제한을 줄였다 올렸다 하는 거지. 그 발브 램프라는 표현은 발브 램프 컨트롤이라는 말은 조금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개념 아니에요. 요 LSS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해야지 그걸 컨트롤 개념으로 쓰면 안 돼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 말이 좀 다시 빗나갔는데 노노드 1800rpm 여기까지 왔습니다. 60Hz 노멀 rpm 무브와 운전 여기서 한전하고 브레이크를 딱 집어넣으면서 스피드 레퍼런스를 열심히 올립니다. 무한모선하고는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한전하고 우리가 발전기가 작기 때문에 발전기 아무리 출력을 올려도 사이클은 안 변한다고 그랬죠. 작은 놈이 큰 놈을 변화를 못 시킨다. 대신에 뭘로 변화가 되느냐? 스피드 레퍼런스는 신나게 올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스피드 레퍼런스만 올라가고 로드는 이쪽으로 가죠. 킬로와트는 상승을 합니다. 그죠? 스피드는 그대로 가요. 스피드 레퍼런스도 쭉 올라가는데 실제 스피드는 안 변하면서 쭉 로드가 올라갑니다. 로드가 요게 드롭을 이용한 겁니다. 드롭. 쭉 로드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스피드 레퍼런스를 올리면은 실제로 힘을 더 내라 하고 스팀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팀 노드도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인내 스팀이 프로브가 쭉 올라갑니다. 그죠? 맥스 될 때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게 한전하고 타이가 안 돼 있고 우리 단독 운전 딱 제너레이터만 돌리고 부하가 없다. 그러면은 스피드 레퍼런스를 쭉 올리면 실제 이제 스피드도 터빈 스피드도 올라가죠. 그죠? 트립 될 때까지 갑니다. 쭉 갑니다. 쭉 맥스 스피드까지 가요. 물론 스피드 레퍼런스보다 우리 트립을 한 110%쯤 잡아놨겠죠. 예를 들어가 우리가 7%짜리 가버너기 때문에 그 트립을 협의의 가버는 한 10%까지도 용인이 된다고 보면은 110%까지 그죠? 오버스피드 트립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노멀 RPM에서 맥스 스피드까지 올라가도 트립은 안 되겠죠. 트립은 안 돼도 아무튼 RPM은 헤르츠는 드럼량만큼 6 곱하기 7이면은
67에 42, 4.2Hz가 변하겠네요. 그죠? 헤르츠가 올라가 버립니다. 단독 운전이면은. 그 단독 운전일 때는 킬로와트 내가 무시하라 했죠. 헤르츠로 보라 했죠. 그러면은 7%짜리 같으면은 60Hz니까 67에 42, 4.2Hz입니다. 4.2Hz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면 4.2Hz가 변하면은 로드가 제로에서 우리 발전기가 6,500짜리 같으면은 0에서 6,500kW까지 그 4% 1800 곱하기 7% 하면 7, 8에 56 한 100 얼마 되죠? 7, 8에 56, 126쯤 되나? 126 RPM이 변할 때 스피드 레퍼런스입니다. 한전하고 타일이 있을 때 스피드 레퍼런스가 126이 변할 때 로드는 제로에서 6,500kW까지. 그죠?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죠? 1rpm 나눠버리면은 0.1Hz 나눠버리면은 변할 때마다 한전하고 타이가 돼 있을 때는 킬로와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하고 계산식으로 다 풀이가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무브와일 때 내가 그때 발전기 끌 때 보니까 한 28톤 걸리더라고. 28톤에서 맥스까지 갑니다. 한 100, 한 30톤, 40톤. 그죠? 그러면 무브와 백이 맥스 프로 하면은 예를 들어가면 100톤이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0.1Hz 변할 때 인넷 스팀이 몇 톤이 변한다. 바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렛다운 컨트롤 발브, 그 정확한 표현은 터빈 바이패스 컨트롤 발브입니다. 터빈 바이패스 컨트롤 발브가 몇 프로를 열면은 28톤이 감당이 되는지 미리 계산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죠? 톤수가 변할 때, 그죠? 갑자기 딱 떨어졌을 때, 몇 킬로와트에서 트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무브와 플러스 킬로와트 톤수가 나옵니다. 제너레이터만 트립됐을 때. 터빈 N 제너레이터 트립, 로직에, 발전기 로직 보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두 대가 트립됐을 때, 되어가는 방식이 나온 건데, 계산식으로. 요 그래프가 내가 한 7, 8개 그래본 중에 그나마 설명하기 가장 좋은 그래프더라고요. 그래가 요걸 선택을 해가지고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옆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피드 레퍼런스는 이빠이 올릴지라도 실제 RPM은 안 변하면서 로드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레퍼런스가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자료를 찾아보면은 요게 많이 나옵니다. 요게. 그죠? 요게 나오는데 요 계산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800, 1926, 1926이 우리 7% 드롭을 적용을 해가지고 맥스 스피드. 말이 최대한 짐을 안 싣고 최대한 뛰어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속도.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실제 터빈의 용량은 1926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노멀. 그죠? 여기다가 짐을 한 개 얹으면은 쭉쭉쭉쭉쭉 떨어지죠. 짐을 한 개 얹는다는 건,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 앰플리파이어가 가지고 스팀량을 더 넣어주면서,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킬로와트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7% 내에서 빼면은 126 RPM이 변할 때 여기 제로 126 빼기 값이 들어가죠. 여기 제로에서 126 이게 다 두루 값입니다. 126까지 변할 때 0에서 로드가 킬로와트가 0에서 6,500kW까지 변동이 되는 게 두루. 그죠? 그 다음에 헤르츠로 따지면은 60Hz 곱하기 7%니까 67에 42 4.2Hz. 그죠? 4.2Hz가 제로에서 100%까지 변동률. 이제 요 두룹에 대한 헤르츠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버스타이 트립이라든지 브레이커 트립, 프리오리티가 성립이 됩니다. 거기서 킬로와트를 헤르츠로 환산을 해가지고 부하가 뭐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헤르츠 변동률은 미리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
한전 트립이 되고 단독 운전일 때 우리의 브레이크를 트립 시켜가지고 헤르츠를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계산은 그 브레이크